20만 원씩을 저축했는데 이 사람이 20만 원씩 저축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 5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1억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복리로 굴려간 시간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죠? 자, 60세 때 연금을 개시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수령을 해요. 훨씬 더. 왜? 그 이유는 뭐? 바로 경험생명표. 이게 중요하죠? 고객님, 바로 이거는 경험생명표 때문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경험표인데, 즉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이 사람의 평균 수명, 지금 현재 시점의 평균 수명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자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죠 지금? 85. 86세죠? 네. 자, 남성은 몇 세죠? 81세. 81세죠. 이게 작년도에 몇 세였어요? 작년도에? 75세, 70세. 그쵸. 75세, 70세. 그쵸? 79세죠? 75세. 이렇게 됐죠? 79세, 75세. 이렇게 됐죠? 벌써 한 5, 6년이 올라가 버렸어요. 5, 6년이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이 여자분을, 자, 내가 봤을 때, 경험생명표라는 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죠? 4에서 5년. 4에서 5년 정도.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죠? 5년마다 한 번이 갱신이 되는데 몇 년씩 올라가죠? 해마다 1.5년씩. 해마다 1.5년씩 올라가요. 그러면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5년에서 6년 정도 올라가는 건데 맞잖아요. 5년에서 6년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남성이 81세였는데 자, 잘 보세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30세 때 가입한 사람, 30세 때 가입한 사람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작년에 가입을 했겠죠. 재작년,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가입했으니까 이분은 2번 갱신이 됐겠죠. 10년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경험생명표를 내가 80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사람의 경험생명표는 과연 몇 세일까요? 대략 한 90세 정도 되겠죠. 그죠? 경험생명표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경험생명표는 내가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 가입한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시켜요. 그러면은 가입한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니까 A라는 사람은 80세를 적용을 받고요. B라는 사람은 몇 세에 적용받죠? 90세를 적용을 받아요. 아, 보험회사에서는 요 A라는 사람은 80세까지 살아가겠구나 라고 가정을 해요. 이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둘은 친구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요 사람은 90세까지 살아가겠구나 라고 가정을 해요. 왜? 의료가 많이 발전이 되고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가입한 사람은 이때의 정관, 즉 이때의 약관을 따라가는데 이때 가입한 사람은 이때의 약관을 따라간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FC님, 이러면 자, 둘은 똑같이 1억을 만들었죠. 60세 때 연금을 땅 개시를 하잖아요. 개시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1억을 몇 세까지? 80세까지 살아가겠구나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80에서 60을 뺀 나머지, 즉 20년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얼마죠?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받아가죠. 50만 원 정도, 매달 50만 원 정도 받아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90세까지 살아가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1억을 90에서 60을 뺀 나머지, 즉 몇 년? 30년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연금을 얼마씩 받아가죠? 대략 한 35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B는 30만 원을 받아가고 A는 50만 원을 받아가요. 자, 둘의 차익은 20만 원 정도 차익이 나요. 60세부터 몇 세까지 받아가죠? 우리가 60세가 되면은 경험생명표는 몇 세까지 올라가죠? 대략 100세 이상까지는 올라가죠. 100세 이상까지는. 그러면은 40년간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잘 보세요. 20만 원 차익이죠. 곱하기 12달이죠. 곱하기 몇 년간이죠? 40년간이죠. 40년간을 받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2는 4, 240만 원 곱하기 40이니까 4, 46 대략 9,600만 원을
B는 A보다 똑같이 1억을 모았지만 B는 A보다 9,600만 원을 손실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1억을 모았지만. 이거는 한국경제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고객님께 알기 쉽게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죠? 신문자료. 읽어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그러면 지금 요번 올해에 바뀌었지 않냐? 그럼 나는 5년 뒤에 가입하겠다. 기분 나쁘다. 4년 뒤에 가입하겠다. 바뀔 그 당시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고객님 맞습니다. 긍정해 주세요. 맞습니다, 고객님. 항상 고객님이 맞습니다. 고객님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고객님 35세 때 연금을 가입하신다면은 이때부터 가입을 하시면은 어때요? 20만 원씩 30만 원씩만 적금을 넣으셔도 되지만 이때부터 가입을 하시면 어때요? 40만 원, 50만 원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똑같이 요 B라는 사람처럼 1억을 모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비과세는 어떻게 돼요? 비과세는 철폐돼요. 현재 15년으로 늘릴 예정이잖아요. 원래 비과세가 처음에는 7년 비과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몇 년 비과세? 10년으로 늘어났어요. 10년으로. 미국은 어때요? 20년, 30년? 넘어가야지 비과세가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0년이에요. 그리고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되죠?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최저보증 있잖아요. 최저보증. 최저보증은 지금 일본은 몇 프로예요? 0%예요. 은행 금리가 0%예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3%짜리 적금을 넣게 되면은요, 15.4% 이자 소득세를 떼잖아요. 3년 만기 적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실질 이자를 받는 게 1.8%예요. 근데 우리 물가상승률이 몇 프로죠? 그렇죠. 3에서 4% 정도예요. 고객님, 이게 요걸 따라가나요? 현재 짜장면 값이 3,000원이지만 나중에 5,000원이 되는데 우리가 모아놓은 금액이 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손해잖아요. 은행에다 넣는 건 어때요? 고객님 손해인지 아시잖아요. 다 알아요. 은행에다 적금 넣는 거 다 요즘에 손해인지 다 알아요. 모든 고객들이. 5, 60대 빼놓고. 그렇죠. 이걸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연금저축은 단순히 연금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가 되죠? 3년 뒤에는 뭐가 되죠? 중도 인출이 되잖아요. 빼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냥 CMA 계좌처럼 그냥 빼서 쓸 수가 있다고요. 수수료 1,000원만 내면. 그쵸? 그냥 비과세 통장으로 쓰셔도 돼요. 그럼 나 이 연금이란 말이 싫다. 저축이란 말만 보고 싶다. 근데 고객님 그것도 아니죠. 왜? 요 연금이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 연금이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좋은 거예요. 왜? 연금 저축은 지금 가입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따라가는데 그냥 일반 보험회사에서 하는 복리저축 요거는 뭐예요? 지금 가입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개시되는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따라가요. 요거를. 그러면 이때 가입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이때 1억 개시해버리면 되지. 요때를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1억을 얼마로 나눠요? 100세로 나누니까 40으로 나누죠. 40. 100세까지 살아가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 복리저축 M사나 뭐 그런 이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못 말하겠대. M사나 뭐 D사 이런 데는 그냥 복리저축기 많아요.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거 똑같아요. 그냥 복리저축이나 연금저축이나 똑같아요. 대신에 연금전환에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상품은 참 소박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상품이에요. 왜? 저축에는 다 연금이란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리저축에는. 얼마나 좋은 회사냐 이거죠. 고객의 눈을 눈속임하지 않잖아요. 고객의 눈을 갖다가 눈속임하지 않잖아요. 연금이란 말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객님. 호소력 있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은퇴자산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객님 이 보장자산입니다. 열심히 저축하시고 열심히 부동산 하시고 열심히 결혼자금, 주택자금, 자녀교육자금 마련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튼튼하게 보장해주는 사회적 보장제도 현재 있나요?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내가 병이 걸리고 상해를 당하면 병원 가면 고쳐주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료보장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민영의료보험제도, 즉 보장자산, 우리가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이 보험을 싫어하실 필요 없어요. 왜?
제 경우를 얘기를 해줘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암이 걸리셨을 때 한 푼도 못 받아서 1억 5천의 집을 갖다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개의 보험사가 있었지만 이 3개의 보험사에서 단 한 군데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재해로 사망하셨는데 추락사 하셨죠? 자, 그런데 한 개밖에 받지 못했어요. 바로 뭐? 다른 데서는 교통이란 말이 조그맣게 붙어있는 거예요. 재해 사망 앞에. 추락사 하셨거든요? 교통재해 사망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하지만 우리 보험사는 어때요? 재해 사망은 모든 재해를 포함해 주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약관 담백해요. 정말 약관 솔직해요. 제가 제일 입원만 해도 그래요. 질병 입원, 상해 입원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안 나눠져 있어요. 그냥 입원이면 입원, 수술이면 재해로 수술, 뭐 질병 수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술. 너무 좋아요. 아, 눈물 날 것 같이 좋아요.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보장자산은 그러면 현재 재무 상태를 제가 파악했을 때 과연 어떻게 가입하시는 게 과연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고객님. 보장자산이라는 거는 보장자산이라는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보장자산이라는 거는 꼭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몇천만 원, 몇 억을 보장해주고 내 가족과 내 자신을 갖다가 지켜주는 건 유일하게 보장자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저축하고요. B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벌어서 90만 원을 저축하고 이 사람은 10만 원을 갖다가 보장자산에 가입을 하셨어요. 보장자산에 가입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다 저축을 해요. 열심히 벌으신, 이 두 분 다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1년 뒤 내가 어떤 상해를 당하고 어떠한 질병이 걸리는 거는 제가 장담 못해요. 왜? 저도 운동선수였거든요. 저도 운동선수였지만 많은 상해와 많은 질병을 걸렸었어요. 그러면 이 A랑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대장암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고객님, 해보자고요. 그러면 대장암이 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B라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A는 1200만 원을 모았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은 얼마를 모았죠? 1080만 원을 모았어요. 1080만 원을 모았어요. 이거 보일 텐데 앞쪽으로 좀 띄게. 아니. 자리 있어요? 또? 아니, 없어. 촬영 중에 맞다. 자, 1080만 원을 모았어요. 이 사람은 1200만 원을 모았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자일까요? 이 사람이 부자일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부자죠. 왜? 이 사람은 1200만 원을 갖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비로 다 쓰셔야 되고요. 다 쓰신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되죠?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은. 고객님, 정말 A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 보험을 싫어하셔가지고 왜 본인만 죽으면 되는 건데 왜 가족과 친척들의 피를 다 빨아먹죠? A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적어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1080만 원을 어때요? 이 사람은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왜?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암 진단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 자금 하셔도 되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손해보험을 꼈더라면 내가 1억 한도 내에서 아니면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치료비 보장 다 받고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5천만 원 그대로 내 통장에다가 저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부자일까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100만 원이 없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첫 번째 재테크의 방법인데, 보장자산은 재테크를 하실 때 없으면 안 되는 거 바로 책을 보여주죠. 그때 노후 30년. 전 노후 30년 책 많이 고객들한테 선물 많이 했거든요. 전 고객한테 다 보냈어요. 그리고 복리라는 책 있죠. 그 다음에 또 4개의 통장, 요거
근데 참 재밌었던 게 제가 남민우 FC를 계약을 하러 갔었을 때 제가 요 책을 갖다가 딱 보여주면서 형 이거 봐. 이거 했어야 돼. 지성아 나 저기 봐라. 다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이 책이 다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쵸?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들을 다 읽어요. 또 뭐 무슨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실 막 이런 거 저도 읽었거든요. 많이 좀 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어폐들이 많아요. 잘못된 말들이. 자 그러면 거기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일부러 딱딱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뭐 일부러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RP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자 보장자산은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되죠? 바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가입을 꼭 하셔야 돼요. 가입이란 말은 웬만하면 쓰시면 안 돼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죠. 자, 항상 이 그래프를 그리죠. 또 이거는 뭐 제가 제가 다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은 예전에 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꼭 지니고 있으셔야지만이 어때요? 요것도 보험이고 요것도 보험이에요. 근데 요 두 개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퍼펙트한 보장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뭐예요? 생명보험에서 되는 것들이 있고 손해보험에서 되는 것들이 있고요. 생명보험에서 안 되지만 손해보험에서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생명보험에서는 첫 번째 MRI,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CT, 세 번째 뭐 저기 인플루엔자, 감기 진단, 인플루엔자 검사 비용 등등등 뭐 골절 뭐 이렇게 통원 치료 이런 것들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손해보험에서 이게 다 돼요. 손해보험에서 뭐가 있죠? 질병 입원비, 질병 통원비, 그 다음에 상해 의료 실비. 이 상해 의료 실비에는 입원과 통원이 같이 있죠. 고객님한테 이 특약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손해보험은 이거 외에 있어도 안 돼요. 그죠? 아무 필요 없잖아요. 암으로 질병으로 입원했어요. 여기서 1억 한도 내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쵸? 5천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질병 통원비는 얼마죠? 예전에? 예전에요? 예전에 30. 30이죠. 상해 의료 실비는 얼마죠? 3천으로 해도 되고 1,000으로 해도 되고. 1천이죠. 자, 요게 100%일 때, 실비 100%일 때 보장을 받는 특약들이었어요. 하지만 요게 어떻게 바뀌었죠? 바로 90%로 바뀌면서 종합입원의료비,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죠. 내가 팔고 있지 않는 상품이라도. 그 다음에 질병 통원비, 그 다음에 상해 통원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종합입원의료비는 바로 질병과 상해를 갖다가 통합시킨 거죠. 통합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입원의료비는 5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질병통원비는 얼마로 바뀌었죠? 이것도 20으로 5만 원이지만 30으로 어쨌든 바뀌었어요. 상해통원비도 3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즉 이거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상해의료실비를 1,000만 원만 보장을 해줬지만 여길로 가서 종합입원의료비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대신에 질병입원의료비가 1억이었지만 여길로 가서 5천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좋아진 것도 있고 안 좋아진 것도 있어요. 대신에 이건 100%고 이건 90%예요. 그쵸? 회의 중입니다. 자 그러면 90%로 바뀌었고 이건 100%였는데 이 90%일 때는 또 좋아진 게 있어요. 바로 뭐? 치과가 되고요. 치아가 되고 또 뭐가 되죠? 치질 수술이 되죠. 원래 여기서는 안 됐죠? 여기서는 안 됐어요. 치과가 되고 치질 수술이 돼요. 하지만 치과도 신경치료는 안 돼요. 신경치료 안 되고 신경치료 가기 전까지 때우는 것까지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되죠? 치질 수술이 안 됐었는데 치질 수술이 되는데 치질 수술 중에서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손해보험의 단점이 나와야죠. 아니 그럼 손해보험 최고네요. 이런 것도 다 되고 뭐 암도 되고 뽀도 되고 다 되고 손해보험을 들어가야겠네요. 맞습니다 고객님. 들어가셔야죠. 꼭 들어가셔야 되는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손해보험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 일반 사망보험금. 이게 없죠.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싸우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급사했어요. 이거 질병인가요? 흥분해가지고 급사해버렸어요. 상해인가요? 질병. 질병인가요? 네. 확실한가요? 네. 그냥 아무 사인도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터진 거기 때문에. 아니요, 아무것도 안 타졌어요. 그냥 말짱해요. 요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요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돌연사. 질병 사망인가요? 그냥 돌연사. 그냥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심장이 정지했어요. 심장마비.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질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질병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어디가 터져가지고 내가 고혈압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걸로 돌아가셨다면 이거는 질병 사망이 맞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자살. 질병인가요? 아니.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질병인가요? 요건 질병이죠. 요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망. 그런 사망 보험금들이 안 나가요. 여기서는. 손해보험에서는. 두 번째는 뭐죠? 남성, 여성, 생식기. 남성, 여성 생식기 질환 쪽.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질병이 크게 걸려가지고 수술이나 입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하죠? 못 받죠? 못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뇌신경계 질환. 즉 병원 코드로 저보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G 코드, F 코드, R 코드, S 코드 이렇게 코드가 나눠져요. 근데 이거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고객이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요 G 코드는 신경성. 즉 1억을 예를 들어서 사기를 맞아서 내가 입원을 했어요. 신경성 고통 때문에. 그러면 신경성 질환이잖아요. 뇌신경계 질환. 근데 요거는 못 받아요. 손해보험에서. 요게 근데 90%로 바뀌었을 때는 이걸 받아요. 근데 옛날 거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못 받아요. F코드는 정신질환이죠. 정신병자. 이거 못 받죠. R코드, S코드는 상해코드이기 때문에 받고요. 뇌신경계 질환 쪽에서도 못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납입보험료 면제. 요 납입보험료 면제. 암이 걸렸는데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말기 환자예요. 그러면서 6개월을 갖다가 생을 갖다가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험료 10만 원씩 내라 그래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면 나 보장 안 해주겠다. 그럼 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게 없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안 돼요. 그리고 임신, 출산, 제왕절개 이런 것들이 또 안 돼요. 하지만 임신, 출산, 제왕절개, 그다음 소파술, 유산 맞죠 형님? 맞네요. 아 모르세요? 여기 의료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제가 자꾸 이 의료 쪽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예, 소파술 이런 것들은 지급이 안 돼요. 이 손해보험에서는.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다 돼요. 즉 생명을 크게 테두리로 걸어놓고 거기서 바로 가지들, 이렇게 가지들 이런 것들은 손해, 의료 실비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즉 생명을 10만 원 가입하고 손해를 10만 원 가입했다. 잘못된 거예요. 생명을 10,000원 가입하고 손해를 10만 원 가입했다. 잘못했던 거예요. 큰 진단자금이나 수술비, 입원비를 갖다가 정액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바로 1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하여튼간 손해보험보다 또 크게끔 한 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그리고 30세가 넘어가면 2만 원대. 이렇게 작게. 왜? 다른 특약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유방 절제술 이런 것들이 필요 있나요? 필요 없어요. 왜? 질병 입원비에서 다 되니까. 맞잖아요? 뭐 학원폭력 위로금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상해 의료 실비에서 다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다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하나 껴줘야죠. 자,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험은 끝났어요. 그럼 문제는 바로 이 생명보험인데
자, 바로 이 생명보험인데 이 생명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셔야 되느냐? 저렴하게 가입해야 돼요. 저렴하게. 생명보험은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표준형 종신보험과 CI 종신보험으로 나눠지죠. 요 표준형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그 다음에 중대한 화상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뭐 큰 질병은 아니죠. 화상은 이런 큰 질병들이 걸렸을 때 폐절제술, 뭐 간암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표준형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큰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나요, 없나요? 큰 질병이 걸렸을 때 없죠. 없죠. 물론 내가 뭐 대장암이 크게 막 말기까지 걸렸어요. 대장의 4분의 3 이상을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60% 장애잖아요. 장애면은 장애 50%면은 어때요? 보험료를 면제해주죠. 그때는 표준형도 면제를 해줘요. 하지만 일반적인 2기나 1기 정도의 암 같은 경우에는 큰 질병에 걸려도 보험료를 면제해주나요? 면제 안 해주죠. 보험료를 면제 안 해줘. 계속해서 10만원, 20만원씩 돈을 내야 돼요. 즉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서 라이나 생명에서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종신보험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13만 4천 원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유방암이 걸려졌는데 2기가 걸렸는데 이거 보험료 면제받으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이 CI라는 거는 즉 크리티컬 일레스, 즉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는 중대한 암, 중대한 뭐 급성 심근경색, 중대한 뇌졸중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는 13만 4천 원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납입보험료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이 CI는. 그런데 이거는 40대가 넘어가면 보험료가 비싸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고객님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20대, 30대 친구들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강하게 어필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 내 자산을 지켜야 되고 당신 몸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CI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표준형과 CI를 갖다 두 가지 충족시켜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장애 50% 이상 상해 50% 이상이 되었을 때는 표준형 보험도 보험료를 면제해주고요. CI 보험도 보험료를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즉 면제해주죠. 그러니까 즉 이 두 가지를 갖다 면제해주는 건 CI 보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타사 같은 경우는 진짜 상품 설명까지는 안 넘어가겠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암 진단금이 없죠. 이거는 고객한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암 진단 자금이 없어요. 1기 이상부터 CI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상품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 종신보험보다는 CI 종신보험으로 CI 종신보험을 지니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보장자산은 재무 포트폴리오를 짤 때 8에서 10% 정도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8에서 10% 정도 은퇴자산은 20에서 30% 정도 투자자산은 40에서 70% 정도 요런 편입 비율을 두셔가지고 재무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으로 네 번째 예비자산. 요 예비자산은 내 월급의 몇 배? 2배 정도는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급작스럽게 아팠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 월급의 2배 정도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해야 되죠? 수시로 입출금이 활발한 통장에다 해놔야 되죠. 즉 CMA 통장에다 해놔야 되죠. CMA 통장이 있고요. 또 MMDA, 은행의 정기 예금식이죠. 그 다음에 MMF, 머니마켓 펀드. 이거는 주식에 투자가 되지만 예금자 보호법이 안 되죠. 예금자 보호법이 되면서 내가 종금사에서 계속해서 주식에 투자가 되면서 어때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건 CMA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CMA를 추천해드리고 요거는 뭐 동양이라든지 대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추천해주면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할 때는 고객님 재무 설계를 할 때는 항상 은행권 또 뭐가 있죠? 증권회사, 보험회사. 즉 고객님께서는 단순히 제가 보험 FC가 아니라 3개의 금융권, 3개의 금융권을 활용해서 재무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즉 이게 바로 재테크고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인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 다음에 바로 다음 단계가 뭐죠? PC, 프리젠테이션이 들어가야죠. 요게 바로 RP예요. 롤플레이. 이상입니다.